이젠 알겠어 꽃이 무언지 나에게 그댄 꽃이 주었네 일어나 보 이것은 혹한의 겨울을 건너고 있는 이들에게 보내는 초록빛 위로. 꽃과 나무가 준비한 만찬입니다. 종여기에 그리고 그 푸르름 뒤에는 이들을 돌보고 지키기 위해 매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물이 항상 진심이신 거죠? 아, 진심이죠. 생명인데요. 당연히 진심이에요. 생명이니까. 지중해와 열대온실을 비롯해 축구장 90개 규모의 총 3,700여 종, 206만 그루의 식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건조한 지역에 살아 줄기에 물을 저장하는 이 물병나무도 멀리 남미에서 온 수목원의 대표 선수죠. 요즘 같은 영하의 날씨에도 평균 23도를 유지하는 열대 온실. 고온다습한 열대 정글에서나 볼 수 있는 진귀한 식물들도 눈에 띕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틀려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온실 한쪽에는 특별한 손님도 보이네요.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되시는 사이세요? 네, 친구. 아, 친구분? 네. 안녕하세요. 친구가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미국. 미국에서 Where are you from? New York. 잠깐 물어봐 주세요. 와서 보시니까 어떤지. 보니까. How do you feel? Oh, it's beautiful. I feel very calm. I love the flowers and how warm it is outside because it's cold in the winter. And this is a beautiful place to come when it's so gray outside. 두 분 좋은 우정 나누시기 바랍니다. 총 850여 종, 12,000여 그루의 식물이 살아가는 열대 온실. 유독 관람객들의 관심을 모으는 식물이 있습니다. 맞네. 근데 안 봐. 어디니? 어디 책자에도 나와 있어? 봐봐. 여기요. 아, 여기 있어요? 어디 있는 거야? 바로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식물입니다. 어땠어요? 이거 보니까.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책에서 본 거랑 똑같이 생겼어요? 네. 뭐가 제일 좀 보고 싶었어요? 오기 전에? 레, 테, 세스, 밀라트. 오, 엄청 길구나. 아, 바로 이 식물이었군요. 머나먼 고향을 떠난 열대식물들이 낯선 이곳에 뿌리 내리기까지 살뜰히 돌봐준 손길이 있었을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무슨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툰베르기아라는 덩굴성 식물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 자꾸 동선 쪽으로 넘어와서 넘어오는 순들을 치고 있어요. 실례지만 여기 직원분이세요, 그러면? 아, 네. 저 열대온실 담당하고 있는 안병주 주임이라고 합니다. 여기 담당이세요? 네네네. 산림학과를 나와
7.8개의 도전 끝에 수목원에 취직한 온실관리팀 막내입니다. 이게 온실을 일하시면 땀을 좀 많이 나요. 아, 땀이 엄청 많이 나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가 입사한 월이 7월 달이잖아요. 7월 달에는 막 소금을 먹었어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그 정도로 진짜 엄청 더워서. 우리 PD 이쪽 와보세요. 작업하다가 이렇게 한 번씩 더울 때는 정말 여기 와서 그냥 계곡을 본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냥 이제 땀이 다 날라가요.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어디론가 제작진을 안내하는 안병주 주인. 이곳의 열대식물 중 유난히 애정이 가는 식물이 있다는데요. 이제 여기서부터 또 배문이가 들어가거든요. 정말 특이하게 생겼죠? 그러네요. 이게 식물에서 절대 이런 색이 나올 수 없는데 이게 처음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예쁘죠? 이게 식물이란 게 전 처음에 느끼질 않았어요. 진짜 이쁘네요. 그래서 이게 왜 힘들었냐면 지금 전 세계 2,000여 종의 베고니아가 있는데 그 중에 작년에 340여 종을 모아서 저희가 식재를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막 그냥 업체에 가서 베고니아 주세요가 아니라 저희가 다 막 하나하나 식물을 다 찾으러 다니면서 동호회 분들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거의 6, 7개월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340종을 모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찾아갔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첫 번째로 애착이 가는 공간. 그냥 제 그 모든 걸 갈아 넣은 거죠. 팀장님하고 대리님하고 모든 거를 여기다가 갈아 넣었고. 다니실 때마다 좀 뿌듯하시겠어요. 여기요? 예. 제 자리가 의자가 원래 저기 있었거든요. 제가 점심 때 밥 먹고 와서 맨날 여기 앉아서 그냥 여기만 보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너무 예뻤었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베고니아를 사랑하는 수목원 사람들의 꿈과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꽃밭입니다. 1년에 4번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을 선사하는 특별 전시 온실. 이번 겨울엔 형형색색의 겨울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그 황홀한 꽃의 향연에 어르신들의 마음도 설렙니다. 매주 월요일은 수목원의 휴관일입니다. 관람객이 없는 날이지만 직원들은 더 바쁜 날입니다. 오시자마자 뭘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주말에 네. 출근을 안 하고 이제 월요일에 출근을 하면은 잘 있었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요새 제가 여기 아카시아 네. 꽃을 피우는데 좀 주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또 꽃이 잘 피고 또 이렇게 안 피고 있는 건 또 주말 사이에 또 폈는지 개화가 시작을 했는지 보고 있습니다. 지중해 온실의 또 다른 막내는 아침부터 꽃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아카시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는 하얀색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알고 계신 아카시아는 네. 아까시 나무예요. 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아카시아 나무 하면은 하얀색 꽃이 피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네. 동요에 아카시아라는 나무가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흰색 꽃 핀 그 가지에 가시가 많은 그 아카시 나무라고 하는 거고요. 진짜 아카시아는 얘네가 진짜 아카시아예요. 걔는 아까시고 이건 아카시아예요. 이른 여름 설레이던 아카시아 꽃그 향기처럼 매일매일 자라는 식물들의 변화를 애정으로 살피고 기록합니다. 같은 미소로 공무원 시험 준비와 조경회사를 거쳐 수목원에서 비로소 원하던 직업을 만났다는데요. 두 분씩 자라나는 거 보면서 네.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럼요. 그 제가 이제 1년 전만 해도 네. 여기 서서 여기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앞이 다 보였어요. 여기가요? 네, 여기서 이 안쪽을 바라보면 이 아. 앞길이 다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네.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겠어요? 잘 커주고 이제 잘 자랐으니까 이렇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고맙죠. 저는 사실 아이를 키워보지 않았는데 아이 키우면 이런 기분이지 않을까. 열대온실의 안병주 주임도 좋아하던 취미가 직업이 된 이른바 덕업일치의 장본인입니다. 물기가 좀 다르네요. 아, 이거 엄청 굵은 거예요. 25mm 부스인데, 네. 좀 이따 보시면 물도 엄청 세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젖을 때도 많아요. 하루 업무의 시작은 출근하자마자 식물들에게 물을 주는 일입니다. 한 번 주기 시작하면 1시간 이상은 기본. 원래 주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나 양을 줘야 되나요? 전간 강우량이 2,800ml를 맞추려면 거의 이 호수로 주려면 반나절을 계속 줘야 되지 않을까? 만나서요? 네,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때문에 오늘 같은 휴관일엔 평소보다 여유롭게 물도 주고 식물들과 눈도 맞춥니다. 이게 이상한 질문이 있는데 네. 물 줄 때가 되면 좀 식물들 좀 다른가요? 아, 그쵸. 아무래도 이게 보시면 그냥 물 주기 전보다 그냥 초록색에서 좀 더 생기가 느껴진다 할까? 여기 지금 크다란 나무도 있잖아요. 이게 헬리코니아라는 알로카시아 정도 크기밖에. 얘도 제가 물 주면서 봤는데 진짜 정말 쑥쑥 자라더라고요.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며 연일 최강 한파가 이어진 날. Light the fire is getting cold. Another year will it snow. 따뜻한 온실을 두고 이 엄동설안에 야외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삽을 들고 흙을 퍼나르는데요.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식재 베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채워서 식물을 심을 수 있게. 한겨울에 땀 꽤나 흘리시겠는데요? 네. 벌써 덥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발로 밟고 던지고 무슨 일일까요? 이거 왜 이렇게 때려 부시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상토가 얼어가지고요. 화풀이 하는 거 아니시죠? 네? 화풀이 하는 건 아니시죠? 아니에요. 상토가 얼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상토란 퇴비가 섞인 배양토로 일반 흙과 섞어야 식물이 잘 자란답니다. 유아애들 쪄놓는 곳이라 가지고 여기다가 튤립 일단 심어놓을 거예요. 봄에 필 수 있게. 4월에 꽃을 보려면 추운 겨울에 바삐 움직여야 합니다. 저기 저온 저장고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분 같은 거 이제 채취하거나 했을 때 여기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수식구분이라 차가운 거를 한번 놔야지만 그래야지만 꽃이 펴요. 가을 수식구분이라서. 이게 그냥 막 갖고 있다가 심는 게 아니네요? 네, 일반적으로.
따뜻한 봄에 씨를 뿌려 여름에 피는 꽃들과는 달리 꼭 양파처럼 생긴 이 튤립 구근은 땅속 깊숙이 들어가 추위를 견뎌냅니다. 일단 씻고 와보시죠 뭐. 그리고 손빼 가지고. 이 심는 간격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자기 구근 깊이에 네. 3배 이상 묻혀야 되고 얘가 튤립이 나면은 잎이 넓이가 이 정도까지 돼요. 그러니까 15cm 간격으로 심고 깊이는 자기 깊이의 3배. 이거를 얕게 심으면 이 심자마자 수분이 닿으면 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뿌리가 땅을 지지하면서 들고 일어나요. 더 깊게 심어줘야지 그 안에 있어요. 나중에 얕게 심어놓으면 네. 다음에 나오면 땅 위로 올라와 있어요. 작은 씨앗 하나를 싹트게 하는 것에도 정성이 닿지 않는 일이란 없습니다. 관람객이 없는 월요일 오후. 열대 온실지기 안병주 주임은 좀처럼 쉴 틈이 없습니다. 관람객이 오는 날에는 할 수 없는 작업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못 청소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물질과 잡초를 일일이 걷어내야 하는데요. 온실안이 덥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직접 청소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뭘 보시는 거예요? 뛰신다면서? 저희가 여름에 모기가 엄청 많거든요. 아, 모기가요? 네. 모기 엄청 많은데 네. 그 모기의 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작년에 구피를 넣었어요 안에. 그래서 물에 들어올 때마다 이 구피가 잘 사나 한 번씩 확인하고. 여기 보시면 구피 보이시나요? 이게 뭐예요? 구피요. 구피? 네. 아. 이게 친환경 쪽 강제용으로? 네, 강제용으로 저희가 구피를 작년에 1000마리 정도 넣었어요. 2년 전에는 제가 모기를 엄청 물렸어요, 여름에 와서. 근데 이 고피를 놓고 와서 작년부터는 모기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네네. 왠지 이렇게 습히 우거졌으면 약간 타잔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타잔이 혹시 그 타는 줄 있잖아요. 네. 어떤 식물인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어요? 지금 얘인데요. 모니터가 독립적으로 나가는 친구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기근이 내려오죠. 얘가 자생돼서 엄청 단단해요. 지금은 조금 약해서 그런데 이걸 타잔이 타고 이용하는 거예요. 아, 옛날 영화 생각나네요. 네네, 여기 보시면 다 기근이. 이걸 타고 뭐. 이게 사실 요 몬스테라가 엄청 습한 데서 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나무인가요? 흑판수란 나무거든요. 근데 나무가 이게 열대온실에서 제일 크고 저희가 층고가 최대 높이가 32m인데 이 나무 때문에 32m까지 올렸거든요. 이 나무가 크면 32m까지 올렸어요. 근데 이 나무가 아쉽게도 해외에서 와서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오자마자 1년 만에 활착을 못해서 풀이 나왔다가 죽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죽은 나무에 저희가 이렇게 열대지방에 그런 죽은 나무나 이런 데 착생하는 식물들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모주는 죽었지만 또 다른 식물이 같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봤어요. 아쉽게 생을 마친 나무는 그 몸에 여러 생명들을 품어 기르며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흔히 수목원이 일터라고 하면 사람들은 부러워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꽃과 나무를 돌보는 일이 늘 우아한 것만은 아니죠. 여기 있다. 뭐예요, 그게? 이게 잎 갉아먹는 저기 애벌레인데요. 나방 이게요? 애벌레인데. 여기 잠깐만요. 꽤 크네요. 네. 사실 이게 네. 성충은 아니고 더 커지거든요, 크기가. 그래서 이런 애벌레들이 이쪽에 있는 잎을 이게 갉아먹고 네. 뒤쪽에 알도 놔놓고 해서 좀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처참한 지경입니다. 속상하네요. 친환경 약을 뿌리기도 하지만 관람객이 오가는 실내 공간인 만큼 일일이 하나하나 손으로 잡아야만 합니다. 이 벌레 잡기 좀 징그럽다는 생각 안 드세요? 항상 징그러운데 사실 보다 보면 또 쳐다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징그럽고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포기할 순 없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렇게 눈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눈이 불어오르고 나중에 되면 이제 잎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애벌레가 잎을 갉아 먹었어요. 그럼 저희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이 친구들이 자기가 필요한 걸 스스로 이렇게 환경에 맞춰서 내놓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럼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또 꽃도 피고 눈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새로 그 사이에 피는 애들도 있어가지고 이게 수국이 이만큼 시작해서 이만큼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귀엽다. 네, 진짜 귀여워요. 이곳 수목원에 취직하면서 난생 처음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김성환 주인.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전시관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이 집에 가면 이렇게 토닥토닥 하는 제 20대 같습니다. 이 식물들 보면. 왜냐면 저희도 이제 외부에서 이제 들여오거나 하면 바깥에 있던 식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제 20대가 여기 오기 전까지 뭐 공무원 준비도 했었고 시공사도 갔었고 이렇게 여기저기 가면서 다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진짜 힘들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얘네들도 똑같겠죠. 어디 있든 간에 그 환경, 그 온도에 적응해서 잘 살아가야 되니까 되게 많이 배우고 공감도 되고 고맙고 그렇죠. 진짜 고마워요. 진짜. 그렇게 작은 꽃들과 나무에서 인생의 비밀을 엿봅니다. 사실 수목원은 관람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멸종 위기종인 나도풍란처럼 소중한 식물 자원을 보존하는 곳이기도 하죠. 햇볕이 잘 들어온 날 물 주는 일도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식물을 키우면서 제일 즐겁고 기분 좋을 때가 저는 물 줄 때인 것 같아요. 그 식물 하나하나 보면서 눈인사도 하고 직접 물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식물이 물을 먹고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도 뭔가 기분이 좋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먹어도 식물들은 이제 밥을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네. 식물 정말 사랑하나 봐요. 본인은 식사도 안 하면서 아침 식사를 꼭 챙겨주시네요. 네.
농부의 발걸음이 잦을수록 농사가 잘 되듯 수목원에 나무를 키우는 일도 결국엔 사람의 몫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식물에 줄 수 있는 헌신과 노력. 그 정성이 꽃처럼 피어난 곳이 또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면 식물들이 좋아하는 거 맞죠? 그렇죠. 환기도 되고 아무래도 확실히 온도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좀 식물이 좋아하긴 합니다. 작은 화분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월을 버텨온 분재. 분재는 보통의 식물보다 몇 배의 정성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정도면 몇 년 정도나 됐을까요? 저희가 이게 아마 120년 정도 수명으로 그러면은 우리 할아버지의 그렇죠. 할아버지 정도? 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산 나무들입니다. 나무의 형태를 잡는 것부터 잎을 뽑는 일까지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작업. 철사랑 나무 사이에 종이 한 장이 들어가. 선배에게 기술을 배우는 분재팀의 막내는 환갑이 넘은 나이입니다. 되게 연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해서 새로운 삶을 터전으로 다시 이렇게 와서 또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대기업에서도 종사를 했고 IMF 때 그 회사에서 명퇴를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고향에 올라와서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회사에서 그런 것을 이러한 업무를 좀 했어요. 젊어서부터 취미로 즐겼던 분재가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동반자가 됐습니다. 분재원을 딱 열고 딱 들어가서 이 어르신들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어우 제천이 왔어? 이 분재들이 어르신들이네요. 예. 그래요? 할아버지도 한참 할아버지잖아요. 제천이 왔어 하고서 나를 이렇게 맞이해줘요. 그러면 너무 하루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 그래서 내가 참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먹었지만은 참 이렇게 이런 것도 있구나. 여기를 참 너무 감사하다. 근데 사람은 이 어르신보다도 더 못 사는데. 그렇죠.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아? 이 사람들은 싸우지를 않고 살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면서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아. 오랜 세월 온몸으로 풍상을 겪어낸 나무도 이토록 의연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인지 조용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지중해 온실에선 아침부터 힘쓰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삽을 들고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월계수 나무가 이쪽에 있으면은 오른쪽에 있는 부겐빌리아랑 이 다른 식물들에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두 주가 저쪽에 더 있는데 한 곳에 모아 심어놓고 물을 주고 관리를 해야 좀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이유로 옮겨 심으려고 이제 캐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나무는 이사 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사 가는 거죠. 더 좋은 데로.
말 없는 식물은 그저 옮겨지는 대로 사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그 내면에선 치열한 싸움을 거듭하겠죠. 식물 보면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제가요. 네. 꾸준한 사람. 안 죽고 꾸준한 사람. 그 환경에 어느 환경이건 갖다 놓으면 잘 적응을 하는 식물처럼 제가 어디 회사든 아니면 어느 모임을 가도 잘 적응해서 꾸준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식물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는 식물의 강인함을 담고 싶습니다. 오늘도 열대온실엔 힘찬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자연의 시간표대로 제 몫을 해내는 나무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는 듯합니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제가 그 안스리움이라는 식물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식물의 특성을 보면 정말 안에 많이 간직하고 있어요. 제 모든 끼나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많이 간직하고 혼자 고민을 하는 거죠. 밑에서만 일을 하고 안 보이는 데서. 그러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때가 되면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잎을 내주어야 할 때, 내가 그 무슨 업무를 해야 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쓰리움처럼 이렇게 가만히 조용한 곳에서 그리고 힘든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그런 이제 멋진 새잎을 내주듯이 또 멋진 이제 뭐 열대온실 관리자가 되어서 또 한번 만나뵙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버텨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묵묵히 때를 기다리는 식물의 지혜를 보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초록을 가꿉니다.